특검이요, 삼성의 최순실 지원에 3자가 아닌 제3자 뇌물이 아닌 그냥 뇌물죄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삼성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대통령과 최순실의 강요로 지원했을 뿐 대가를 요구한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은 협박에 못 이겨서 줬다라는 거고, 쉽게 말하면 특검은 너네들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봤기 때문에 그 부탁의 대가로 이런 돈을 주고, 최순실 정유라의 말 타는데 80억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두 재단에 가장 많은 돈을 내지 않았냐. 제가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MBN에 나가서 그랬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뇌물이고 뇌물죄의 핵심은 삼성의 승마 지원이다. 검찰은 그걸 다 무시하고 정유라도 조사하지 않고 넘어갔지만 결국 한번 보십시오. 이 사건의 핵심은 삼성의 뇌물죄 적용으로 귀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3자 뇌물이 아니고 그냥 뇌물죄냐? 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인 최순실이 뇌물을 금품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은 박 대통령과 동일시할 정도로 이 최순실과 박 대통령은 경제적인 실질적인 동질적 이해관계라는 겁니다. 사회통념상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 즉 동업하는 사람인데 공무원이 어떤 사람하고 동업하는데 공무원과 동업하는 사람한테 돈을 줬다. 이런 경우로 보는 거죠. 뇌물을 받은 사람과 공무원이 경제적 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뇌물죄를 최순실한테도 성립을 한다라는 겁니다. 애초 최순실을 공무원인 박 대통령과 구분되는 민간인 수혜자로 간주해 3자 뇌물을 적용할 걸로 알려졌으나 법리 검토 결과 최순실과 가까운 인물들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이익을 취한 것에만 이 혐의를 입힐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이 최순실에게는 뇌물을 적용하고 최순실과 가까운 다른 사람들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서 이익을 본 데만 3자 뇌물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고 삼성은 그 대가로 이렇게 최순실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렇게 보는데요. 송금한 돈은 35억이지만 총 간 거는 80억이죠. 무슨 소리랍니까? 약속만 해도 처벌함으로 계약이 220억 되어 있기 때문에 220억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삼성전자와 관련된 자금에 대해서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3자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정유라 친구 아버지가 운영하는 KD 코퍼레이션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도움을 받아 현대자동차에 거액의 납품을 한 것이 거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요, 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에 전부 화력을 집중하는데요.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이 사건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최순실 사건의 본질이요,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정경유착, 부패 커넥션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민주화를 해야 된다 하면 많은 분들이 자유시장 경제의 위해적인 요인이고 경제민주화라는 게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요, 그걸 이렇게 폄하하는데요. 사실상으로 대한민국의 최고 재벌인 삼성이 결국은 아직도 돈으로 심지어 대통령부터 장관 주요 정치인들을 다 포획해 오고 있다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여실히 입증되었습니다. 제가요, 문재인 후보는 삼성공화국이라고 불리웠던,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에 한국의 좌파 세력들이 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좌파 세력들조차도 삼성공화국이라고 불렀던 노무현 정권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는 철저한 자기 반성과 국민 앞에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요, 삼성의 계획을 특별히 지켜보겠다 이따위 말로요, 그가 삼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한국의 대선은요, 이런 재벌들이 깊숙이 관여하면서 돈과 전략과 심지어 양쪽에 배팅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 방점은 좀 다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재벌들이 정권을 창출하고, 그래서 창출된 정권에서 국가의 정책과 전략과 인사와 예산을 주무르고 그리고 특혜를 받고, 이런 정경유착 구조를 깨지 않고는 지금 한계에 이르는 한국 경제는 돌파구가 없다는 겁니다. 자,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대기업이 한국을 먹여 살렸다. 그걸 갖다가 해체하자고 이야기하는 한강숙 나쁜 사람이다. 제가 대기업 해체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정치판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재벌은요. 이번 기회에 재벌을 정치판에서 추방을 시켜야 됩니다. 재벌은 기업하는 활동에만 열심히 하지, 경제활동만. 왜 재벌이 정치를 하려고 드냐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가지고 정치인들을 계속 유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삼성이 가만히 있는데 최순실이 가서 삼성의 회장실 문을 두들겨서 돈 갖고 오라 했고, 박 대통령이 삼성 회장을 가만히 있는데 불러서 돈 내라고 했겠습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과 최순실의 강요로 지원했을 뿐 대가 요구한 적이 없다는데요. 제가 박 대통령 같으면 너네들이 얼마나 나한테 집요하게 접근했는가를 한번 다 까버리겠습니다. 자, 박 대통령이 이재용에게 승마 지원 안 한다고 질책한 때는 2015년 9월 25일이죠. 7월 25일이죠. 이미 삼성물산 합병이 결정된 후라서 대가성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알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합니다. 7월 17일 날 합병 승인을 했고 합병 발표를 5월 26일 날 했는데요. 솔직히 이런 합병은 1년 전부터 계획을 하고 그 과정이 쭉 진행이 됩니다. 자, 성금을 받느냐 후불을 받느냐 차이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선불도 계약금 쪽으로 조금 있었을 거고 대부분의 일이 되고 난 다음에 후불로 해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뇌물은 선불로 줘서 그걸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정권은 솔직히 말하면 돈 문제에서는 어설퍼서 이런 식으로 삼성이 후불로 했다고 봅니다. 이것도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솜씨가 좋은 전직 대통령들께서는 이런 거는 전부 선불 갖고 오라 해서 한방 왕 땡기고 일을 봐줬죠. 자, 2014년 9월 15일, 그러니까 1년쯤 전에 박 대통령이 이재용이하고 독대할 때 삼성이 승마협회 회장을 맡아서 지원해달라 하니까 삼성은 요때다. 자, 대통령이 우리한테 뭘 걸어왔으니까 우리가 합병 문제를 이때 처리를 하고 승마협회 들어가는 돈으로 커버하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면 그 이전에 2014년 9월 15일 이전에는 삼성과 박 대통령 최순실 관계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까? 보통 이런 부탁을 할 정도가 되면 만만한 단계가 되어야 이런 부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 2014년 2월 25일께부터 시작을 해서 2014년 9월 15일까지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 측과의 관계, 최순실 측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진짜 서로가 남처럼 지냈는지 저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이미 얽힐 거 설킬 거 이해관계 갈 거 다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 대통령이 되자마자 중국을 가장 먼저 간 거, 미국보다도 그 세수는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그때 했습니다. 그거 다 삼성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요, 이 한국 경제, 시장 경제 운운하면서 이 정치가 기업을 괴롭히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정경련이나 자유경제원의 이야기는 말짱 뻥임이 드러났고, 기업들이요 돈을 싸들고 정치인들을 타락시키고 정치인들을 망하게 만드는 장본인이라는 것은 이번에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요에 못 이겨서 했다 하더라도 믿을 사람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한국 경제를 이 특징을 두 가지로 말하자면 재벌 중심하고 정경유착이겠죠.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 봐졌던 것은 재벌 중심으로 수출을 하는 것이 고용 창출하고 내수 확대가 되어서 결국은 경제 성장으로 연관되어서 없는 사람도 여기에 결국은 떨어지는 것, 콩고물어 먹고 살 수 있다는 낙수효과 이론이 먹혀들었죠. 근데 이제 한국 경제가 양적 질적으로 굉장히 변해버렸고 과거와 같은 이런 말들이 먹혀들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있다고 난리인데요. 재벌 중심의 경제로서는 이제 혁신적인 이런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이제는 재벌 경제는 낡은 방식이 되었고 죽어가는 거대한 공룡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제의 중심은 재벌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낮은 납품 단가나 하청 조달에 이렇게 허덕이고 있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력을 가져도 재벌들이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재벌 대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한국 경제의 위협 요인으로 그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삼성이 망하고 현대차가 망한 일이 발생을 한다면 그때는 한국 경제가 이제 끝났다라고 해석을 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기업 몇 개가 흔들려 버리면 곧바로 국가 경제 전체에 타격을 주게 된다. 삼성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높은가에 대해서 제가 그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에도 지금 이렇게 효율적이라고 또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린다고 재벌 찬양을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성장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재벌 경제가요, 지금 분배는 왜곡되게 하더라도 결국은 없는 사람도 살게 된다라고 사기쳐온 부분에서 분배도 잘 안 됐고 성장에도 비효율적이다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인식이 다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양극화에 대한 국민적인 체감도도 낮아졌는데요. 우리나라 국민 1200명한테 내일신문이 부의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냐 하고 물으니까 84.2%가 공정하지 않다, 불공정하다 했고 빈부격차가 심하냐 안 심하냐 하니까 94.2%가 심하다고 했습니다. 3년 전보다 각각 엄청나게 높은 수치가 지금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에서나 유용했던 재벌 중심의 성장 모델들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분배에 문제가 있고, 즉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재벌들이 그걸 나누는 데 있어서 노동자나 하청기업이나 이렇게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는 게 좀 낫더라도 결국은 돈을 많이 벌어들이면 그것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를 창출하면서 간다. 6, 7, 8, 90년대 초반까지는 옳았습니다. 근데 IMF를 계기로 그런 모델들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자, IMF 이것이 뭡니까? 결국은 재벌들이 왜 사회적 책임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요, 자기 스스로 기업을 만들어서 혁신해서 성장한 재벌들은 별로 없고요. 한국의 대부분의 재벌들은 6,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때 한마디로 고도 성장기에서 외국에서 빌려온 돈을 자신들이 다 우선 배당을 받으면서 그걸 기반으로 또 정부의 어떤 수출 보정의 어떤 기반으로 더 나아가서 정부의 선택적인 특혜를 기반으로 정부의 선택적인 사업 특권의 부여의 기반으로 또 정부의 공사나 정부의 예산을 바탕으로 재벌들이 성장해 왔습니다. 여기서 안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재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정부의 지원으로 성장을 했다는 것은 차별화된 지원으로, 선택적 지원으로 재벌들이 한국 사회에 진 빚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또 한국 사회에 기여한 측면도 많습니다. 고도 성장기에 재벌 중심의 경제는 매우 유용했고 그래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과거보다는 전체적으로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나는 겁니다. IMF 이후부터 이것에서 벗어나야 되는데요. 그런데 내수를 확대하고 수출 내수가 균형이 잡혀야 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형을 잡는, 일본에도 지금 중소기업이 얼마나 약진하고 있고 대만에도 약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위기가 와도 일본과 대만은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분배도 제대로 되지 않고 성장에도 유용하지 않은 이런 재벌 중심의 정경유착 모델은 이제는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끊어야 되는 것이 이번에 최순실 사태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것이요, 2007년 대선에서 삼성 김용철 비자금 폭로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특검까지 대선 직후에 했음에도 다 덮어버리면서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삼성에 도전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모든 시도는 다 무산되어 버렸고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다 병신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제가 과감하게 대선 국면에서 삼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은요, 제가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라는 각오 내지는 제가
뭐 공직에 나가거나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욕심을 버린 각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아마 저는 뭘 하겠다고 하면 이 거대 재벌의 눈에 이미 찍혀도 한참 많이 찍혀서 어떤 것도 불가능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냄새 잘 맡아서 권력의 향배에 민감한 이 삼성 재벌에 이번에 연관된 이재용 이하,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이 사람들 전부 이번에 깜빵에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의 재벌 중심의 정경유착 구조를 삼성의 최순실 게이트로 끝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 한국 사회가요 정상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한계에 왔습니다.